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세계지리 제8강 세계의 도시화와 도시 체계 문제 해설입니다. 1번 그래프는 가다 국가의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나이지리아, 러시아, 브라질 중 하나임. 자, 이 중에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도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할 거예요. 물론 총 인구도 빠르게 증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율은 현재는 낮지만 당연히 앞으로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유럽에 있죠. 유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별로 없지만 인구 구조나 인구 특성에 있어서는 유럽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 위험이 있는 나라라 그럴까요?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러시아는 인구 특성에 있어서만큼은 유럽이다. 그럼 브라질은 그 중간쯤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도시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는 나이지리아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도시 인구가 2020년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202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시 인구가 증가를 하는 여기가 브라질이 되겠네요. 자, 보기 볼게요. 기억, 러시아는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총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 이거 난도가 좀 높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선택지에서 조합을 보고서 기억을 다시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 총 인구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도시 인구하고 도시화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화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총 인구분의 도시 인구 곱하기 100이에요. 100이에요. 자, 그런데 러시아를 봤더니 2020년 이후로 도시 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도시화율이 이렇게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자,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도시 인구는 그대로인데 도시화율이 높아진다. 총 인구가 점점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이 옳은 설명이에요. 조금 지리 문제 치고는 조금 어려운데, 그런데 이게 수학 문제로 나오면 중학교 수준이죠. 그 다음 니은 2050년의 도시화율은 브라질, 러시아, 나이지리아 순으로 높을 것이다. 브라질 2050년이니까 브라질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러시아고요. 그 다음 나이지리아네요. 옳은 설명이네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과 러시아를 구분하는 더 확실한 방법은 러시아는 도시화율이 1980년에 이미 이렇게 거의 종착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는 그 뒤로도 계속 높아져서 2000년 이후까지도 이렇게 도시화율이 계속 높아지죠. 이거 보고도 나가 러시아고 다가 브라질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디귿 나는 가보다 러시아는 나이지리아보다 2020년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러시아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니긴 하지만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국가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 디귿도 옳은 설명이네요. 리을 나의 수위 도시는 해안 지역, 러시아의 수위 도시는 모스크바 내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의 수위 도시는 상파울루라는 도시인데 해안 지역에 있어요.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그냥 해안 지역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바로 바다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리을은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그래프는 내 지역의 도시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 하나임. 도시 인구 변화를 나타낸 거죠. 자, 아시아가 빠져 있어서, 아시아는 도시 인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니까. 자, 어떻게 보고 구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먼저, 유럽은 도시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예요. 그래서 낮은 걸 봤더니, 나하고 라가 낮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인구수 자체가 유럽이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훨씬 더 많죠. 거의 2배 이상 많잖아요. 자, 그래서 도시 인구 자체가 더 많은 나가 유럽이고요. 그다음 라가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네요. 그다음 아프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둘 다 인구 증가율도 높고 도시 인구 증가율도 높은 편이지만 아프리카가 더 높죠. 증가율이. 자, 그래서 가가 아프리카고요. 다가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다는 라틴 아메리카는 인도양 및 대서양과 접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죠. 아니죠. 착각했네요. 자, 라틴 아메리카는 대서양하고 태평양하고 마주하고 있죠. 접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나는 유럽은 다 라틴 아메리카보다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가 이르다. 가속화 단계뿐만 아니라 종착 단계에 이른 시기도 진입한 시기도 더 이르죠. 옳은 설명이에요. 도시화 자체가 더 빨리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2번은 옳은 설명. 3번 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최고차 세계 도시는 라에서의 최고차,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최고차 세계 도시보다 국제적인 영향력이 당연히 작다. 앵글로 아메리카의 세계 최고차 세계 도시는 뉴욕이죠. 4번 라는 앵글로 아메리카는 아프리카보다 촌락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 도시화율은 아프리카보다는 당연히 앵글로 아메리카가 훨씬 높죠. 앵글로 아메리카는 모든 대륙 가운데 도시화율이 가장 높아요. 5번 가에서 발생한 난민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난민은 유럽하고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 당연히 유럽으로 더 많이 이동하죠. 가까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다음은 세계도시 가다의 탐구조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다는 각각 런던, 리우데자네이루, 뭄바이 중 하나임. 런던은 영국에 있는 세계 최상위 세계도시고요. 그 다음에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도시예요. 참고로 리우데자네이루는 예전에 브라질의 수도였고요. 지금은 내륙 개발을 위해서 브라질리아로 수도가 옮겨갔죠. 그 다음에 뭄바이는 인도에 있는 대도시고요. 자, 인구 변화를 봤더니 다는 인구 변화가 오히려 도시 인구가 줄었다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안정적이죠. 그래서 다가 런던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이제 런던은 경도가 거의 본초 좌우선이니까 서경 0.1도 본초 좌우선 맞죠? 그래서 다가 런던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위도는 북이 52도쯤 된다는 거 런던이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 남반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뭄바이는 인도 북반구에 있죠. 그거 보고서 가가 뭄바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가 리우데자네이루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가는 뭄바이, 나는 리우데자네이루. 기타 설명을 보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도시 이름은 어머니를 의미하며 영화 제작이 활발한 뭄바이.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문바이가 분베이로 불렸었거든요. 그래서 할리우드 그 이름을 따와서 발리우드라고 불리기도 했었어요. 그다음 도시 이름은 1월의 강을 의미하며 빈민가인 파벨라가 형성되어 있음.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다음 샘스 강변에 위치하며 제1회 국제연합 총회가 개최되었고 세계 최초로 지하철이 건설된 템스강은 런던을 흐르는 강이죠.
뭐 서울의 한강과 비슷해요. 물론 이제 상대적인 규모는 훨씬 작지만요. 1번 다는 런던은 최상위 세계 도시에 속한다. 옳은 설명이고요. 2번 가는 대서양 연안, 문바이는 인도양 연안. 그 다음에 리우데자네이루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다. 설명이 잘못됐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나가 위치한 국가는 브라질은 가가 위치한 국가보다 인도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인도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뭐 도시화도 이제 막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을까요?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너무 낮고 뭐 정확한 통계는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인도에 있는 전체 가구 가운데 가구 가운데 집에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30%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4번 다는 런던은 리우데자네이루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다는 런던은 리우데자네이루보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달 수준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2번. 4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계는 도시 거주 인구와 도시수가 증가하고 도시권이 확대되는 등 도시화가 활발하다. 도시화 정도는 도시화율로 나타내며 도시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구분한다. 도시화는 각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진행 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있다. 오늘날 선진국은 종착 단계에 도달하였고 개발도상국은 가속화 단계에 속한 국가가 많지만 종착 단계에 이른 국가도 있다. 세계의 도시 인구 성장은 개발도상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중국, 인도는 도시 수와 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번 기역 도시화율은 1차 산업 종사자 비율과 대체로 비례한다. 대체로 반비례하죠. 3차 산업 종사자 비율하고 대체로 비례하고요. 2번 니은 가속화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나 종착 단계보다 이촌 향도 현상이 활발하다. 옳은 설명이죠. 이촌 향도 현상은 사람이 촌락과 이별하고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도시화율이 높아지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하나는 촌락 지역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는 이촌 향도 현상 때문에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도시화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촌락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장년층이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촌락 지역보다 출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인구가 더 빨리 증가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도시화율이 빠르게 증가한다. 2번은 옳은 설명이네요. 3번 디귿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대체로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의 기간이 길다. 더 짧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죠. 그 다음 4번 리을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아프리카에서 그 사례가 많다. 종착 단계에 이른 도시는 아프리카는 뭐 거의 없겠죠. 별로 없겠죠. 그에 비해서 라틴 아메리카는 개발도상국이 많긴 하지만 도시화율에 있어서만큼은 유럽보다도 더 높아요.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 5번 미음 2020년 기준 인도는 중국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인구 규모는 중국과 인도가 비슷하긴 하지만 뭐 1인당 GDP나 아니면 경제 성장 정도나 아니면 도시화율이나 아니면 산업 구조는 꽤나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었거든요. 근데 인도는 뭐 $3,000쯤 될 거예요. 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정답은 2번. 5번 그래프는 가다 지역의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도시 규모별 인구 및 촌락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중 하나임. 2018년하고 2030년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네요. 자, 2018년을 봤더니 자, 차이가 뭐 여러 부분에서 나는데 촌락 인구 비율을 보고 구분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세 대륙 가운데 촌락 인구 비율이 거의 50%쯤 되는 가가 아시아죠. 아시아고요. 그다음 라틴 아메리카하고 유럽은 촌락 인구 비율이 거의 같은데 자, 이제 2030년을 봤더니
나는 촌락 인구 비율이 거의 유지가 되는 데에 비해서 다는 촌락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죠. 계속해서 줄어들죠. 자, 이렇게 변화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는 얘기는 유럽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럽은 뭐 현재 시점이나 몇십 년 전이나 사실 큰 변화가 없었죠. 이미 사회가 안정이 됐으니까. 그에 비해서 라틴 아메리카는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총 부양비도 변하는 거고 중위 연령도 변하는 거고 도시화율도 변해왔고 변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나가 유럽이고요. 다가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유럽은 아시아보다 2018년 지역 내에서 50만 명 미만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 50만 명 미만은 아무 색깔이 없는 거네요. 아시아는 이만큼, 그 다음에 유럽은 요만큼 비율이 유럽이 더 높네요. 기억은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보다 인구 규모 100만 명 이상의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인구 100만 명 이상. 요만큼 2018년에도 차이가 나는데 2030년에는 차이가 더 벌어지죠. 라틴 아메리카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인구 집중 현상이 유럽보다 훨씬 뚜렷하네요.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유럽은 아시아보다 2018년에서 2030년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 아시아는 이제 이만큼 도시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유럽은 뭐 거의 없죠. 촌락을 제외한 게 도시니까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디귿은 잘못된 설명. 5번 다는 라틴 아메리카는 아시아보다 2030년 10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 1000만 명 이상이면 검은색인데 2030년에 봤더니 비율 자체는 다 라틴 아메리카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그런데 인구 규모 자체가 아시아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몇 배나 더 많으니까.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자체는 비율하고 거의 상관없이 아시아가 더 많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 기억 니은. 6번 그래프는 세 도시의 인구와 각 도시가 속한 국가의 총 인구에서 해당 도시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도시를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해당 도시가 위치한 국가의 수위 도시임,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임. 자, 이 문제는 뭐 얼핏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또 막상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다를 한번 봐볼게요. 다는 이 도시 인구가 대략 이쪽으로 가서 500만 명 정도인데 이 나라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대략 20%예요. 그렇죠? 그러면 500만 명이 20%니까 이 나라 전체 총 인구는 대략 2,500만 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지도에서 표시된 세 나라는 미국,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인구가 2,500만 명 정도로 대한민국, 우리나라보다 절반 정도인 나라는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죠. 그래서 다는 C고요. 도시 이름은 시드니예요. 시드니. 자, 가하고 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요. 자, 2018년 기준으로 인구가 대략 2천만 명 정도인데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는 대략 뭐 16%, 17% 정도? 그 다음에 나는 6%, 7%잖아요. 그래서 국가 총 인구는 가보다 나가 더 많죠. 훨씬 많죠. 그래서 미국하고 멕시코 가운데 인구가 더 많은 나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멕시코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보면 가는 멕시코니까 B고요. 그 다음에 나는 미국이니까 A고요. 가는 B, 나는 A, 그 다음 다는 C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